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능 특강 라이트 영어 13강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강의 첫 번째 게이트웨이의 주제를 먼저 한번 적어 볼까요? 13강 게이트웨이의 주제는 늘어나는 가격, 이거 바꿔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가격이 증가함에 따라서 생겨나는 변화. 어렵지 않습니다. 가격이 증가함에 따라서 생겨나는 변화가 얘기가 되겠고요.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절대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게이트웨이의 첫 번째 내용, 가격이 증가함에 따라 생겨나는 변화. 어떤 내용일까요? 궁금한데요. 한번 가봅시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According to, 뭐뭐에 따르면, 시장, 반응, 모델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장 반응 모델에 따르면 여러분이 이 모델을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는데 이 모델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모형입니다. 모양이라고 얘기해도 괜찮은데요. 시장의 반응의 모형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 모양 자체가 바뀔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시장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 모양이 바뀔 수 있는 시장 반응 모양에 따르자면 it is 뭐뭐입니다. 늘어나는 가격이죠. 증가하는 가격입니다. 뭐가요? drive. 여기서부터 문장이 좀 중요해집니다. drive라고 말하면 여기서는 운전하다란 뜻이 아니라 목적어가 나오니까 생겨나게 하다. 그래서 유도하다, 어떤 결과를 낳게 하다라는 뜻인데요. 문장을 좀 한 번 더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겨나도록 하는 게 바로 무엇이라고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증가하는 가격이 무엇인가 생겨나게 할 수 있대요. 무엇인가 유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생산자들이 to search for new sources, 새로운 자원들을 찾도록 하고, 그리고 혁신가들이 to substitute라고 얘기하나요? 대체하다, 대용하다라는 뜻이죠. 대체하다, 대용하다. 혁신가들이 뭐 하도록 한다고요? 대체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뭐 하도록 하냐면 보존하다라고 말하지 말고요. 여기서는 save의 의미, 그러니까 절약하다의 의미예요. 소비자들은 무엇인가 절약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뭐 하도록 하냐면은 alternatives to emerge라고 얘기합니다. 대안점들이 emerge, 생겨나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 문장만 이해하면은요 13강의 게이트웨이는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봐볼까요? 무엇을 유발한다 그랬냐면 생산자들이 새로운 자원을 찾도록 하고 혁신가들이 무엇인가 대체하도록 하고 소비자들이 비용을 절감하도록 하고 대안점들이 생겨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가격이 증가한대요. 여러분한테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먹는 음식, 과자라고 할까요? 과자의 가격이 증가하면은 여러분은 일단 더 절약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절약하게 되면은 그 과자에 많은 돈을 안 쓰죠. 그러면 생산자들은 새로운 자원을 찾으면서 조금 더 다른 방식을 모색하게 되겠고, 혁신가들은 기존에 존재하던 게 가격이 증가했으니까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새로운 대안점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존재 조건은 가격이 증가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가격이 증가함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며 이 시장 반응 모델이라는 게 요 내용이라는 거죠. 가격이 증가했네. 그럼 나는 돈을 좀 아껴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소비자들이 돈을 안 쓰네. 나는 새로운 자원을 찾아야 되겠어. 그러면 대안점들이 생겨날 수 있죠. Taxing certain goods or services. taxing, 보통 우리가 텍스하면 세금을 부과하다는 뜻이죠. 세금을 부과하는 것. 무엇에? 어떤 제품들이나 서비스들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그리고
So increasing prices. 그래서 늘어나는 가격들은 그렇겠지. 세금을 부과한데 그럼 어떻게 돼요? 가격이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담배 같은 경우요. 담배에 세금을 붙여서 옛날에는 2,500원이었었는데 지금 4,500원이 됐죠. 담배에다가 세금을 붙입니다. 그러면 담배세가 당연히 증가하게 되는 거 맞죠? 어쨌든 이러한 것은 should result in 어떠어떠한 결과를 냅니다. either A or B 이렇게 한번 잡아볼까요? 이거 아니면 이거의 결과를 냅니다. 둘 중 하나의 결과를 낸대요. 어떤 결과요? 첫 번째, 감소된 사용. 그렇죠. 그러한 자원들의 감소한 사용으로 이뤄지거나 창의적인 혁신으로 이어지기도 하더라. 새로운 자원들이나 새로운 선택들의 창의적인 혁신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지금 제가 담배에 대한 세금을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학생들한테 좋은 예시일진 모르겠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세금 얘기를 계속 들게요. 담배에다가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담배값이 4,500원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가격이 증가하면은 사람들은 담배를 많이 안 피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감소된 사용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창의적인 혁신이 일어나기도 한데요. 그래서 전자담배라는 게 나왔잖아요. 물론 담배세가 증가해서 전자담배가 나온 건 아닙니다. 그렇긴 하지만 조금 더 혁신적인 전자담배의 예시를 제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물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학생들에게 수업할 때 담배와 술, 마약 이런 예시는 들면 안 되긴 하지만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The money raised through the tax. 돈인데 raised. 생겨난 돈이죠. 무엇을 통해서? 세금을 통해서 인상이 된 돈은 can be used. 사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뭐에 의해서 사용될 수 있냐면 정부에 의해서 사용될 수도 있죠. 그렇겠죠. 세금이 증가하면 그 세금으로 정부가 사용하게 되겠죠. 그리고 다시 either A or B 구조로 이어지고 either A or B 구조는 늘 병렬 구조를 맞춰야 되죠. 투부정사 병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왜?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또는 대안점을 찾기 위해서 정부에 의해서 사용이 될 수도 있어요. 많은 예시들이 나와요. 무엇에? 그러한 그린 텍시스와 관련된 많은 예시들이 exist, 존재한다. 수동태로 안 되겠죠? 그래서 뭐 are existed 이렇게 나올 수 없는 자동사입니다. green taxes라고 얘기하면 친환경적인 세금, 다시 말하면 환경세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환경세에 대해서 예시를 들 것 같아요. Facing landfill costs, labor expenses, and related costs in the provision of garbage disposal,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중간에 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facing, 마주하게 되었을 때 무엇을 마주하는 거냐면 face, 얼굴 아니죠? 이게 뭐 직면하다, 마주하다 라는 뜻이고요. 일단은 이 친구는 분사구문이네요. 이 친구는 분사구문. 그래서 요 친구가 주절의 주어니까 원래는 as, they, face 뭐 이렇게 나와도 괜찮겠죠? 얘네들이 이 도시들이 마주할 때 그런데 분사구문 접속사 날리고 주절이 주어와 같아서 날리고 동사 원형의 ing를 만들어서 facing 이렇게 되는 거 맞죠? 무엇을 마주하게 됐을 때 랜드필 코스트입니다. 여러분 랜드필이라는 것은 그 땅에다가 쓰레기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매립 비용이라고 할까요? 쓰레기의 매립 비용들이 증가하는 걸 마주했을 때 그리고 노동 비용들 다시 말하면 인건비라고 할까요? 왜냐면 레이버가 노동이란 뜻이니까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비용들인데 어디에서 in the provision 제공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제공하는 거죠? 쓰레기를 처리
하는 데 있어서 쓰레기 처리를 제공하는 관련된 비용들, 그리고 인건비, 뭐 매립지 비용들 이런 거를 직면하게 되었을 때요. 어떤 도시들은 요구합니다. 무엇을 요구해요? 가정들에게 require to 부정사 to dispose 하도록 합니다. 아까 나왔었죠? 처리하도록 합니다. 모든 쓰레기를 처리하도록 하는데 어디에? 특별한 쓰레기 가방에 처리하도록 합니다. comma purchased. 그런데 그 특별한 쓰레기 가방이란 건 무엇이냐면 구매가 되는 건데 뭐에 의해서? 소비자들 자신에게 의해서 구매가 된대요. 그리고 종종 이러한 비용이 들게 하는데요. 1달러나 더 많은 돈을 부과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1달러나 그 이상. 그러면 지금 이 지문에서 어떤 내용이랑 이어지게 되냐면은 쓰레기 매립지 비용이 증가하고요. 인건비도 증가해요. 그리고 쓰레기 처리하는 데 제공하는 비용도 증가하게 되면은 이제 도시들이 어떻게 한다라 그랬냐면 일부 도시들은 가정이 쓰레기를 처리하도록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거 환경세금과 관련된 거죠. 그런데 어떤 쓰레기, 어디에다가 쓰레기를 처리하냐면 특별한 쓰레기 봉지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이건 소비자가 구매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소비자가 1달러나 그 이상의 돈이 들게 할 수 있대요. 예를 들어 볼까? 예를 들어서 지금 환경세가 도입이 된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환경세가 도입이 되면은 세금이 증가하죠. 그래서 방금 나왔었던 것처럼 가격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소비자들이 쓰레기 봉지를 구매해야 됩니다. 1,000원이나 그 이상이 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봐봐요, 지우야. 만약에요, 여러분이 쓰레기를 버리는데요, 쓰레기를 버릴 때마다 돈이 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요거 아닐까, 수민아? 소비자들이 절약하도록 하지 않을까요? 그렇겠지.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소비자들이 절약을 하게 되겠고 아니면은 쓰레기를 덜 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쓰레기를 덜 버릴 수도 있겠고 뭐 자연스럽게 재활용을 할 수 있겠고 그렇게 되면 환경이 좋아질 수도 있겠죠. 이러한 변화들을 유도할 수 있다. 이게 13강의 게이트웨이예요. 하나도 안 어렵죠. 마지막 결론 줘볼까요? 그래서 그 결과들은 have been greatly increased. 엄청나게 결과들은 무엇이냐면 엄청나게 증가된 재활용이겠죠. 그렇네. 그리고 more careful attention. 더 신중한 주의를 기울일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소비자들에 의해서요. 뭐 하는데? to ing. 여기선 전치사예요. 뭐 패키징이라고 얘기를 하면 포장이죠. 포장을 하고 쓰레기를 버리는 데 있어서 소비자들에 의한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변화가 생겼죠. By internalizing the cost of trash to consumers. internalizing이라고 말하면 이게 합치다란 뜻이죠. 통합함으로써 무엇을? 이제 쓰레기의 비용을 소비자들과 함께 통합시킴으로써 그러니 이제 진짜 쓰레기 비용은 정부가 담당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과 함께 하는 거니까 소비자들에게 통합시킴으로써 there has been 있어 왔습니다. 뭐가? 목격이 된 감소가 있어 왔대요. 목격이 된 감소가 있어 왔습니다. 어디에서? In the flow of garbage from households. 쓰레기의 흐름에 감소가 목격이 되었대요. 어디에서? 가정들에서 쓰레기 흐름에 목격된 감소가 있어 왔습니다. 그럼 결과도 지금 좋죠? 가격을 변화시킴으로써 여기서는 증가시킴으로써 결국에는 쓰레기의 흐름도 감소되었다라는 건 사람들이 많은 쓰레기를 버리지 않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일례로 여러분 우리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데 돈이 들어요.
그쵸? 여러분 알고 있어요?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데 돈 들거든요. 그러면 그 돈을 아끼기 위해서 소비자들이 절약하게 되겠죠? 그래서 뭐 음식물 쓰레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대안점이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대안아. 뭐 집 같은 데 보면은 음식물 쓰레기를 분해하는 장치들도 있고 음식물 쓰레기를 좀 뭐 자연적으로 어떤 효소를 박테리아를 사용해서 가루로 만드는 새로운 혁신들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질문 쉽죠? 가격이 증가함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어렵지 않았습니다. 13강 게이트웨이의 내용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은 13강의 1번으로 들어갑시다. 13강의 1번은 주제를 먼저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강 1번의 주제는 화석을 통해 밝혀지는 생물체의 진화 과정이에요. 화석을 통해 밝혀지는 생물체의 진화 과정. 화석을 통해 밝혀지는 생물체의 진화 과정. 되게 쉬워요. 여러분 어떤 생물과 관련된 뉴스를 많이 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뭐 화석연대 기록을 통해서 뭐 지질학자들이 무엇인가 알아냈다. 뭐 이런 뉴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각주 달려있는 단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culminate in이 나와 있네요. 드디어 뭐뭐가 되다란 뜻인데요. 사실 culminate라는 거는 뭐 총체적으로 뭐뭐가 되게 하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culminate in 시험 범위 단어니까 외워 놓으실 거고요. 그쵸? 그리고 마침내 뭐뭐가 되다 라는 뜻.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많이 나올 거라고 제가 예상하진 못해요. 왜냐면 culminate in이라는 단어 자체가요. 수능과 직결된 교재에서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제가 한 2번 정도 봤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러분 시험 범위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외워놔야 하겠죠. 그리고 끝까지 입시가 끝날 때까지 가져가셨으면 좋겠는 단어고요. 애너터미, 해부학적 구조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단어입니다. 아셔야 되겠고 hoof, 발굽. 그래서 뭐 소나 말에 있는 발굽을 말하는 게 있네요. 시험 범위니까 이 세 단어 다 외워놓으실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갑시다. Scientists today, 오늘날의 과학자들은 are able to, 뭐 할 수 있냐면 정확하게 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희상이가 하는 데이트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데이트는 거슬러 올라가다 라는 뜻인데요. 혹은 조금 바꿔서 얘기를 하자면 어떤 시간을 측정하다 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직역해도 괜찮아요. 화석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비동사 able 투부정사 can의 의미였었죠. 화석을 거슬러 올라간다. 바꿔 말하자면 화석의 시간을 측정해 본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시 그 화석들은 이거 fossil도 많이 나왔던 단어다. 화석은 뭐냐면은 the rock bound remains예요. 바위 덩어리에 remain 하면 남아있는 거죠. 남아있는 거. 뭐라고 할까요? 유해라고 할까요? 남아있는 것들. 바위 덩어리에 남아있는 것들인데 무엇에? 생명체들이 남아있는 거래요. from 무엇으로부터? 과거의 geologic 지질 시대죠. 지질학적 지질의라고 할까요? 그게 맞겠네. 지질의 시대. 그러면 이거 하나로 합치면은 에이지스까지 합치면은 지질 시대?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이쁘겠네요. 그렇네. 화석이라는 거에 대한 설명이 뭡니까? 바위 덩어리입니다. 그렇죠? 암석이죠. 이렇게 바위가 있어갖고 거기에 생명체들이 유해가 남아있는 거. 이게 화석이잖아요. 그런데 이 화석은 언제 나온 거래요? 이 생명체들은 과거 지질 시대에서 나온 거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When fossils, 화석들이 어떻게 될 때, 배열이 될 때, 수동,
무엇을 따라서 타임라인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시간표죠. 그래서 연대표라고 할게요. 연대표에 따라서 화석들이 배열이 될 때 과학자들은 볼 수 있습니다. 점차적인 변화들을 볼 수 있죠. 무엇으로부터? 간단한 거에서부터 from A to B 더 복잡한 생명체들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인 변화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화석이 배열이 될 때, 연대표에 따라서 배열이 될 때 과학자들은 점진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죠. 더 간단한 생명체에서 더 복잡한 생명체까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시가 밑에 나오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화석이 제일 처음에 발견이 되었고 어떤 화석은 그 다음에 발견이 되었다고 합시다. 그리고 또 어떤 화석이 가장 최근에 발견됐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정말 간단한 거에서부터 처음엔 껍질밖에 없었던 생명체가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게 된 거예요? 눈도 생기고 다리도 이렇게 생기고 촉수도 생기고 그러면 더 복잡한 생명체로 변하는 거 그걸 무엇으로 통해서 확인될 수 있다? 화석이 연대표에 따라서 배열이 될 때예요. 그래서 이게 뭐 기원전 몇 년에 뭐 몇만 년 전에 만들어진 것 같고 이 생명체는 뭐 최근에 뭐 기원전 뭐 1000년 뭐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예시가 나와요. 어떤 경우들에서는 진화라는 것 무엇을 통한 진화예요? 다양한 intermediate 중간의라는 뜻이죠. 중간의 다양한 중간적인 형태들을 통한 진화입니다. over millions of years 뭐에 걸쳐서 수백만 년에 걸쳐서 중간 생명체들을 통한 진화라는 것은 can be detected 추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compared to 뭐뭐와 비교될 수 있습니다. 무엇과? 현재의 생명체의 상태와 비교될 수도 있으며 그 진화가 추적될 수도 있다. 중요한 말이에요. 어떤 진화가 나왔었었지요? 수백만 년에 걸친 중간 형태들을 통한 진화라는 것은 추적이 될 수도 있으며 그리고 현재 생명체의 상태와 비교가 될 수 있다. 이 말 중요한 문장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거에 대한 예시 가볼까요? 예를 들어서 가장 일찍, 그렇죠? earliest니까 가장 초기에 알려진 수동 말의 종은 살았습니다. 언제 살았어요? Some 60 million years ago. 뭐 6천만 년 전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according to the fossil record. 화석 기록에 따라서 그 was shorter than 20 inches high라고 얘기하네요. The earliest known species of horse가 주어였고 얘가 1번 동사, 얘가 2번 동사네요. 그리고 화석 기록에 따르자면 가장 초창기에 생겨난 말이 짧았습니다. 20인치 짧았대요. 그러니까 50cm 정도 짧았는데 high at the shoulders. 어깨들의 높이에서 봤을 때 50cm 정도 짧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화석으로 살펴보니까 초창기의 말이 아마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렇게 생겼었겠죠? 귀엽네. 6천만 년 전에 살았던 6천만 년 전에 초기의 말. 초기의 말은 어떻다고요? 현재 생명체와 비교했을 때 나오는 거 맞아요? 현재 생명체와 비교했을 때 어깨 높이로 20인치, 50cm 정도 짧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속 가볼게요. Successive rock layers yield fossils. successive는 제가 예전부터 successful, successive 이렇게 많이 얘기했죠. 연속적인 successful 아닙니다. 바위의 층들은 yield.
yield라고 말하면 보통 산출하다, 낳다라는 뜻이죠. 무엇을 내다. 화석들을 점차적으로 낳게 됩니다. 화석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더 거대한 말의 종들의 화석들을 낳게 되고요. 콤마 ing. 이게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냐면 오늘날의 말들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이 문장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게 중간 형태들을 통한 진화가 추적이 될 수 있으며 현재 생명체의 상태와 비교될 수 있다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문장 연속적인 바위의 층이 화석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었고요. 더 큰 말의 종들의 화석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결국에 오늘날의 말이 되었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다음 화석 지층을 보니까 말이 조금 더 이렇게 된 것 같고요. 다음 화석층을 보니까 말이 조금 더 이런 식으로 됐다고 한번 봐봅시다. 그리고 오늘날의 말이 이렇게 생겨났다고 한번 봐볼까요? 그러면 지금 이게 뭐냐면은 중간 단계죠. 이 중간 단계를 보니까 점점 어깨 높이도 늘어나고 점점 목의 길이도 늘어나는데 지금 현재의 상태, 생명체의 현재의 상태를 보니까 비교를 했을 때 50cm가 더 크고 목도 더 기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인가요? 거기 나왔었던 from, simple, 간단한 거에서 더 복잡한 것으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 화석 연대표의 기능이었습니다. As size changed. 이제 크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뀌면서 so 어떻게 됐다요? Did other aspects of the horse's anatomy. 그렇네. 여기서 말하는 so는 지금 문장에서 먼저 나와서 도치가 됐고요. did 의문문 어순입니다. 그래서 요만큼이 주어가 되겠고 did 의문문 어순이니까 여기에서는 change 이 친구가 생략이 되었겠네요. 왜냐면은 의문문 어순은 조동사 다음에 주어 나오고 동사 원형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에 동사 원형이 없는 이유는 앞에 있는 거랑 반복이 되어서 생략이 되었습니다. 그쵸? 기침할 뻔했어. 크기가 점점 바뀔수록 어떻게 됐다고요? 다른 측면들, 무엇에 그 말의 해부학적 구조의 다른 측면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바뀐 게 아니고요, 집이나 말의 다른 특징들, 해부학적인 특징들도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teeth, 치아들은 became adapted, 적응이 되었습니다. 어디에 적응이 됐어요? 풀을 뜯어 먹는데 적응이 되었고 the bones of the lower leg fused, 뼈들인데 the lower leg라고 얘기하면은 아랫다리라고 하면 되겠죠? 낮은 다리니까 아랫다리의 뼈들은 fused, 합쳐졌습니다. 융합되다는 뜻이긴 하죠. 그래서 합쳐졌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발가락들은 진화했습니다. 무엇으로? 단 하나의 발가락. 그러니까 무엇으로 둘러싸인? 발굽으로 둘러싸인 하나의 발가락으로 진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저도 본 적이 있는데요. 그림을 옛날 말이 발가락이 이렇게 있었대요. 옛날 말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달리는데 전문화된 말들 같은 경우에 발굽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발가락이 하나가 생긴 겁니다. 그쵸? 그래서 다양한 발가락들에서 단 하나의 발가락, 발굽으로 뒤접혀진 단 하나의 발가락으로 진화했다. 그래서 겉모습만 변한 게 아니라 해부학적인 구조까지 변한 거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화석이더라. 그래서 연대 측정기를 통해서 그거를 쫙 배열해 보게 되면 화석들이 배열이 될 때 정말 간단한 거에서 복잡한 형태로 변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구나. 이게 화석의 기능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13강의 1번 어렵지 않았었죠? 그 다음 지문 13강의 2번 지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저분해요. 그쵸? 일단은 13강의 2번. 제가 요런 식으로 일단 자르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강 2번의 주제문 먼저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지향적 학습과 목표 관련적 학습인데요. 이 지문은요,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아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 글은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묘사하는 글이거든요. 먼저 뭐가 나올 거냐면은 목표 관련적 학습이 나올 건데요. 얘를 먼저 들고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관련적인 학습은 이런 거예요. 나 영어 잘하고 싶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런데 목표 지향적 학습이라는 건 뭐냐면 나 이번 2학기 기말 80점 이상 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해요. 선생님 차이점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차이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목표 관련적 학습은 영어를 잘하고 싶다라는 거와 관련된 이게 목표죠. 영어를 잘하고 싶다와 관련된 목표와 관련된 다른 분야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문법이 좀 재밌던데 역시 영어는 듣기지. 아니야, 영어는 대화야. 아니야, 영어는 독해야. 이런 식으로 아니야, 영어는 단어야. 봐봐봐. 목표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다양하게요. 단순히 영어 잘하고 싶어 라고 얘기하면 다양한 방식으로 분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목표 지향적 학습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2학기 기말고사 80점 이상 맞고 싶어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은 시험 범위만 공부해야 해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뭐 희상이가 이번에 80점 이상 받고 싶으면은 뭐 듣기 공부를 할 거예요? 대화 공부를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목표 지향적 학습이라는 건 목표가 정해져 있어요. 정확하게요. 그래서 그 시험 범위만 공부하겠지만 목표 관련적인 학습은 다양한 분야에서 학습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여러 가지로 파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게 목표 관련적 학습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명시를 할 거고요. 첫 번째 부분은 이 친구를 얘기를 하고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목표 지향적 학습의 특징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좀 조심할게요. 집이나 수미나. 이 글은 뭐 목표 지향적 학습이 좋다. 목표 관련적 학습이 좋다. 이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뭐가 더 좋다라는 걸 말하는 건 아니고 이 두 개의 학습법이 있습니다. 라는 걸 보여주겠습니다. 가봅시다. 이게 좀 복잡해서 네. 색깔을 다르게 한번 해볼까요? 무슨 색깔로 할까요? 좀 겹치지 않는 색깔이 좋을 것 같은데 핑크색으로 해볼까? 한번 해볼까요? given. 아니다. 핑크색으로 하지 말고 검은색으로 하자. 여기 선생님께서 검은색을 안 쓰셨으니까 조금 더 두껍게 할게요. given. given은 뭔가를 고려해 보자면이라는 뜻이죠. 고려하자면 무엇을 고려해 보자면 the range, 범위인데 목표들의 범위를 고려해 보는 거예요. 목표의 범위를 고려해 보자면 그런데 다시 그건 뭐냐면 주격관계 대명사죠. can influence,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어디에? 학습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목표들의 범위를 고려해 보자면 it is not surprising, 놀랍지 않습니다. 뭐가 놀랍지 않죠? 다양한 모델들이 reflect 한다라는 건 놀랍지 않다. reflect 많이 나왔었죠? 보여주다, 반영하다라는 뜻이었어요. 다양한 유형들이 보여줄 수 있대요. 다른 유형들을 보여줄 수 있고 정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무엇의 정도? of goal-based influence. 목표에 기반한 영향의 다양한 정도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건 놀랍지 않다. 글이 시작이 됩니다. 오케이. 이 다양한 유형들은 뭘까요? 목표 지향적 학습, 목표 관련적 학습이 되겠죠? 그러면 그 영향의 정도도 분명히 다르겠죠? 시험 범위만 공부하냐?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냐? 그쵸? 그래서 T라는 사람과 M이라는 사람은 propose, 제안합니다. A broad, 넓은 distinction, 차이를 제안하죠. 구별이란 뜻도 있죠. between learning, 학습 사이에서 다양한 차이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which is explicitly goal driven. 이게 바로 목표 지향적 학습인데요. explicitly라고 얘기하면 명시적으로란 뜻이거든요. 명시적으로. 근데 명시적으로라는 말이 어려우면은 분명히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분명히 목표 지향적 학습이 나오게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explicitly 외재적으로 명시적으로 분명히 목표 지향적인 학습이며 which is goal relevant. 이게 그거죠. relevant라고 얘기를 하면 관련이 있는 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될까요? 그렇죠. 목표 관련적 학습이 되겠죠. 목표 관련적 학습과 분명히 목표 지향적인 학습 사이에 엄청난 차이점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목표 관련적 학습은 is not, 아닙니다. 분명하게 유도되는 건 아니에요. 뭐에 이끌리는 건 아닌데요. The goals of the listener. 그 추론자의 목표들에 유도되는 건 아닙니다. 이 추론자는 그냥 사람이라고 하셔도 괜찮아요. 어떤 사람의 목표에 의해서 유도되는 건 아니에요. But, 하지만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되냐면 이런 결과를 낳게 돼요. 때다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단어장에 나왔습니다. 스프링 단어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용한 결과를 낳아요. with respect to. 이것도 많이 나왔었죠. with respect to. 내가 외우라고 했다. 분명히 난 외우라고 했어. 그치? 정말 많이 했다. 바꿔 쓸 수 있는 거 when it comes to, concerning, regarding, about, as to, as for. 난 분명히 했어. 그치? 이건 반박할 수, 난 분명히 했다. 너희들이 안 해온 거예요. 뭐에 대하여 봤을 때 그러한 목표들과 관련했을 때 굉장히 유용한 결과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목표 관련적 학습이라는 거는 목표가 분명히 정해져 있진 않아요. 나 그냥 영어 잘하고 싶어.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 거지. 나 문법을 잘하고 싶어. 이게 아니잖아요. 나 대화를 잘하고 싶어.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어를 잘하고 싶다. 라는 두루뭉실한 목표가 있는데 그거하고 관련이 된 유용한 것들이 나올 수 있겠죠. 여기서는 뭐였었나요? 유용한 결과들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문법도 잘하게 되고 대화도 잘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유용한 결과들이 나올 수 있겠죠. 따라서 in goal relevant processing, 목표 관련적 과정에서 보자면 the desired learning, 바람직한 학습은 may occur, 일어날지도 몰라요. occur, 순수한 자동사. 나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공지빈? 나 이거 언제까지 할까, 대하나? 수민아, 나 이거 언제까지 해? 아, 언제까지 하냐고 빨리 대답해. 일어나다. 언제까지 해? 오늘까지 해요? 알았어요. 순수한 자동사니까 수동 전환이 안 된다는 거. Maybe occurred, maybe happened. 안 된다는 거. 오늘까지만 하겠습니다. 바람직한 학습은 발생합니다. 무엇으로? As a side effect. 부수적인 효과로 발생하게 되죠. 무엇에? 일반적인
학습과 관련된 과정에 있어서 부수적인 효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겠죠. 내가 문법만 잘하려고 한 건 아니죠. 그리고 독해만 잘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영어를 잘하고 싶다라는 목표 관련적 학습에서 이러한 부수적인 효과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어떤 학습을 더 바람직하게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쉽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쵸? 꼼꼼하게 잘 들으세요. 제2상 1.5배속으로 해서 듣지 마요. 가뜩이나 저 말 빠른 거 알죠? 그래서 일부러 천천히 하려고 하는데 1.5배속으로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다. 미리미리 공부하세요. 내가 강압적으로 시키겠어.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학습자는 may have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implicit orientation. implicit라고 얘기하면은 이게 아까 나왔었던 explicit하고 반대 단어거든요. 물론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은 본문에서는 explicitly 이렇게 나왔었죠. 명시적으로 분명히 란 뜻이었죠. 그래서 implicit는 명시적이 아닌 거. 그러면 암묵적인, 내재적인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explicit, 외재적인, implicit, 내재적인 어디서 보지 않았어요? 스프링 단어장에 나왔던 겁니다. 그때 좀 외울 거 그랬지. 근데 이미 늦었어. 그 시기는 지나가지 않아. 내재적인 orientation, 암묵적인, 내재적인 뭐라고 할까요? 뭐 방향이라고 할까요? orientation이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습자 같은 경우에는 암묵적인, 내재적인 방향을 가지게 됩니다. To maintain, 유지하려는 정확한 모델인데 그 주변에 있는 세상의 정확한 모델을 유지하려고 하는 내재적인 방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 영어를 잘하고 싶어. 그러면 여러 가지 방향이 있겠지? 그러한 방향을 유지하려고 한대요. goal-driven learning in contrast 내용 뒤집어지면서요. in contrast 대조적으로 목표 지향적 학습이라는 것은 유도됩니다. 뭐에 의해서 명백한 학습의 목표들 무엇에 그 사람의 명백한 학습의 목표들에 의해서 주도가 된대요. 그래요. 명백한 학습의 목표 뭐예요? 선생님, 저 이번에 2학기 기말고사 80점 이상 받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험 범위만 공부하겠죠? 명백한 학습의 목표가 있죠. 2학기 시험, 2학기 기말고사 80점 이상 받을 겁니다. 그게 바로 목표 지향적 학습이래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러한 목표들은 영향을 끼칩니다. 또는 심지어 결정하기도 해요. 무엇을? 그렇지. The content of what is learned. 맞지? 내용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어떤 내용? 전치사 뒤에 명사, 불완전한 문장, 수동. 무엇이 학습이 되는지, 즉 학습이 되는 것의 내용을 결정한다. 맞잖아. 2학기 기말고사 80점 이상 받고 싶으면 시험 범위만 공부해야 되죠. 학습이 되는 것의 내용을 결정하는 게 뭡니까? 바로 목표 지향적 학습입니다. As the listener's goals change,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추론자, 사람의 목표들이 바뀌게 되면 so does the learning that result 블라블라 뭐 이렇게 끝나. 지금 보니까 so 또 도치가 됐죠. 그러면서 의문문 어순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친구 that result는 주격관계 대명사로 the learning을 꾸며주게 되는 거겠고요. 그러면 의문문 어순 다음에 나오게 되는 동사는 앞에 있는 거와 반복이 되었던 change가 문장에서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이 친구 도치가 돼서 의문문 어순 조동사 주어 동사 원형 얘가 생략이 됐네요. 따라서 학습자의 목표들이 바뀔 때 어떻게 된대요? 학습, 그 결과로 생겨나는 학습도 바뀌게 된다 라고 말하면서 끝나요. 그쵸? 그리고 result입니다. 선행사 단수고요. result는 계속 얘기합니다. 이렇게 in이 붙죠. 혹은 from이 붙잖아요.
전치사가 붙는 자동사예요. 그럼 자동사면 수동 전환이 된다 안 된다? 대답. 자동사면 수동태가 된다 안 된다 지우? 그렇지. 안 된다. 그래서 that is resulted 그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학습자의 목표가 바뀔 때 어떻게 돼요, 수민? 당연히 그 학습도 바뀌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2학기 기말고사 80점 받고 싶어. 그러면은 시험 범위만 공부해야 될 건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는 영어 단어 3,000개 이상 알고 싶어요. 그러면은 목표가 바뀌었네요? 그러면은 그 학습이 관련된 학습도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단어만 3,000개 이상 외워야 되죠. 또 선생님 저는 문법을 잘하고 싶어요. 와 같은 목표 지향이 생기게 되면 문법만 공부하셔야 됩니다. 맞잖아요. 그 결과로 생겨난 학습도 결국에는 바뀌게 된다라고 말하는 지문이었습니다. 13강의 2번 어렵지 않았었죠? 목표 관련적, 목표 지향적 학습이 무엇인지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13강의 게이트웨이 1번, 2번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미리 영상을 찍어 놓는 이유는 뭐다? 대답. 미리 영상을 찍어 놓는 이유는 뭐다? 그렇죠. 미리미리 공부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내가 맨날 잔소리 하잖아. 또 여기서 또 영상 끄고 또 넘어갈 거지, 제 이상? 영상 끄고 그냥 끌 거야, 집이나. 끝까지 들어. 공부할 거 많은 거 알아, 지우야. 숙제 많은 거 알고 수행 시즌인 거 아는데 그래서 미리미리 하라고 준비해 놓지 않습니까? 몰아서 할 생각하지 말고 미리미리 해서 분석 철저하게 해서 열심히 문제 풀고 저하고 열심히 그 문제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우리 멋진 학생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잔소리해서 미안하지만 늘 응원한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애정합니다. 네, 수능 특강 라이트 영어 13강의 게이트웨이부터 2번 마무리 짓고요. 3번, 4번 추후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